자,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3 미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죠.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아메리카드림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준국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탑3 종목 가운데 3위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위 종목 바로 후보TV입니다. 저도 이 소식 들었었는데 월드컵 남미 예선전을 단독으로 중계권을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에 당일에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엔 좀 하락세를 또 계속 보였나 봐요. 사실 뭐 이 전부터 이제 후보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 지금 거의 70% 정도 네.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인 악재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성장주들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같이 빠졌었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 미국 증시를 흔들었었던 아케고스 운용사의 블록딜 물량도 약 160만 주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특히 4분기 실적도 EPS 가이던스 좀 하회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주가에는 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뭐 이제 4월 9일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타르 월드컵의 남미에서 스트리밍 독점권 중계 소식에 따라서 뭐 급등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후보TV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기업이라는 점이나 네. 아니면 뭐 성장성이라던가 뭐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 인수한 베팅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 베팅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추세를 지금 단기간에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2위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기업 바로 이 기업입니다. 스킬즈인데요. 이 기업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던 그 게임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스킬즈도 그 후보TV랑 거의 비슷하게 네네. 사실 뭐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펙 상장한 이제 e스포츠 게임 관련된 플랫폼인데 좀 특징적이었던 내용이 이제 이 스킬즈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이 틱톡이나 유튜브보다도 많은 한 62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 업체들과 좀 다른 점이,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게임 안에 있는 광고나 뭐 있는 결제 뭐 이 정도로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이 스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자체적으로 이 게임의 토너먼트를 개최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상금들을 이 게임 업체 이 스킬즈에 분배를 한다, 이런 점들도 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다 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뭐 내용 자체는 역시나 뭐 성장주보다는 우량주 시장, 그리고 공매도 리서치 내용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역시 블록딜, 역시 이 종목도 좀 트리거가 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좀 특징적이었던 게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27달러에서 34달러. 근데 지금 가격이 15달러 수준이니까 거의 애널리스트 평균가 대비 50% 수준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2020년에 일단 흑자가 가시화되어 있고, 스킬즈만 좀 사업 전략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보TV도 그렇고요, 스킬즈도 그렇고 이런 성장주의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서 뭐 한 3년 될 수도 있고 5년 될 수도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15달러에 갖고 있었는데라는 후회를 하게 만드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당장 주가가 하락할 때 좀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특히 뭐 30달러에 사셨던 분들은 15달러까지 되면은 반토막 나다 보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지만, 또 몇 년 후에 돌아보면 그 15달러에 내가 왜 안 들고 있었지라고 후회하게 되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서 성장주 투자는 참 이게 버티는 게 좀 일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가지 기업 살펴봤고요. 1위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주식 보유 가운데 거의 4위를 차지해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ARM 그 보도 소식에 따라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사실 최근에 대형 IT 종목들 중에 가장 좀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었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정으로 일단 12일 날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12일부터 16일까지 GTC 행사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시장에 굉장히 큰 반응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CPU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GPU, 그래픽카드 GPU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칩인 DPU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ARM 설계 기반으로 그레이스라는 데이터 센터용 CPU를 그렇죠. 발표를 하였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 GPU와 결합을 하게 되었을 때 성능이 최대 10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띄었었고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장중에 엔비디아 주가는 갑자기 급등하는 반면에 네네. 인텔과 AMD의 주가는 거의 갑자기 폭포처럼 좀 하락하는 그런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1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한 내용도 역시 투자자분들의 좀 긍정적인 내용을 관심을 이끌었는데 이미 지금 분기 결산 끝나기도 전에 가이던스의 중간값인 53억 달러 정도 이미 달성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 사업 부문이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 나타냈는데 특히 가상화폐 채굴형 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전망이 한 5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1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굉장히 좀 반응을 뜨겁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기업인데 이제 지난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쉬어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에서는 약간 멀어졌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좋은 소식들을 내놓고 나니까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오늘 뭐 빠지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뚫어주는 강한 호전을 보였었죠. 그런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받았던 1위 기업 엔비디아까지 들어봤어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거는 또 ETF인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가 됐던 인프라 투자 관련 ETF더라고요. 뭐죠? 그렇죠. 오늘은 어떤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맞춘 ETF,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PAVE라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날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 계획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상반기에는 1조 5천억 달러, 하반기에는 그 이상 지금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분야가 이 미국의 인프라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화당의 반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전통적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서는 사실 양당이 모두가 이 공감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년마다 이제 미국의 토모카케에서 이 인프라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20년 평균 D 보다는 조금 낮은 C-를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인프라는 낮은 수준 볼 수 있고 특히 예산 내에서 인프라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계속 줄다 보니까 이 개선을 통해서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부양한 정도를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 PAVE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017년 3월 6일에 상장이 되어 있는 ETF 규모 역시 28억 달러 정도니까 뭐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로 자랑하고 있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 한 3% 정도, 그다음에 3개월 10% 정도, 그러니까 1년도 9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좀 보여주었고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당연히 인프라 관련된 기업, 이 PAV 같은 경우는 다른 인프라 ETF와는 다르게 이제 100% 미국 기업들만 담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어인 컴퍼니는 이제 농업 쪽 관련된 기계 중장비 건설 업체 1위 기업이고요. 노폭서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기반하는 이제 운송 관련된 기업, 뭐 4위 위치에 있죠. 그리고 에머슨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 쪽으로 유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이제 볼카 머티리얼즈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중장비 업체, 건설 중장비 업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뭐 도로, 건설, 항만 이쪽에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관련된 시설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다 담고 있는 기업이 ETF가 PAV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 기업만 100%로 담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PAVE, 우리가 흔히 페이브라고 부르는 ETF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준국 주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